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사업 거래 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꽁트 형식으로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오빠, 오랜만이야? 서정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내가 최근에 피자집을 하나 오픈했어. 땡땡피자라고 들어봤지? 그 브랜드 가맹점. 땡땡피자? 나도 들어봤어. 오, 오빠 부자 되겠네? 축하해. 부자 되면 한턱 쏴. 근데 걱정이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도 나고 계약서 내용이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 특히 가맹 계약 전 알려준 매출액과 가게 오픈하고 실제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거 사기 아니야?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가맹 본부가 나랑 계약했을 때 알려준 정보랑 실제 정보가 조금 다른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닐까? 누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태성님의 사정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그게 뭐예요?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땡땡피자는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거구나? 근데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오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땡땡피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되겠군요. 오빠 다행이다. 그럼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겠네? 그럼 법원 판례 하나를 볼까요? 이처럼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태성님이 크게 손해까지 입었다고 한다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맹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겠다. 다행이다 오빠. 그럼 지금 바로 땡땡피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청해야 되겠어?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밖에도 주요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이 5,200만 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두 번째, 가맹점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세 번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네 번째, 면적 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 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다섯 번째,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을 산정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기준 없이 임의로 계산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경우. 여섯 번째,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점포가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곱 번째,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땡땡호, 등록 제-땡땡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여덟 번째, 가맹점 수가 20에서 40여 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아홉 번째, 유명인과 이름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해당 유명인이 지분 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열 번째,
자신이 공급하는 식재료 가격이 경쟁사의 공급 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의 공급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가맹사업 거래에서는 다양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받은 정보와 실제 내용 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정보가 허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데 나도 걱정이야. 뭔데? 너가 하고 있는 카페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오빠도 뉴스 들었지?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빨리 사업 전향해서 재출발해야 되겠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아직도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더 남았어. 그래서 계속하면 적자가 누적이고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이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위약금이 도대체 얼만데 그래? 여기 봐봐. 계약서에 잔여기간 고려 없이 정액 2억이라고 돼 있어. 가맹본부에 사정해봐도 계약 해지하면 가맹본부가 손해가 더 많다고 꼭 받아야겠대. 어? 그렇게나 많이 청구를 한다고? 심한데? 소정님의 사정이 정말 딱하네요. 근데 위약금이 2억이라 가맹본부가 정말 많은 금액을 청구했는데요. 이럴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청구한 가맹본부의 위약금은 너무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까지 고민하는 점주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부당하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목적과 내용. 두 번째,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세 번째,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네 번째,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위약금이 부당한 건가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부당이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잇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공정성을 잃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잔여 기간을 종합하여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약금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소정님의 사례처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다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맹점 사업자가 임의로 중도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실손실에 비추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행위. 두 번째, 가맹계약 체결 이후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이나 재개발 등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경영상 손실이 계속되어 점포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부득이하게 폐점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과도한 영업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세 번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본부는 실질적으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네 번째,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취한 가맹보증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수취하는 행위. 다섯 번째,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시해 가맹점 사업자가 이를 믿고 창업했지만 개정 후 1년간 실제 평균 매출이 예상 매출의 최저치에도 못 미치자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6번째, 가맹점 사업자가 개점 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부진이 가맹점 사업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선 표에서 나온 사례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만약 가맹사업 계약 해지 시 발생한 위약금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계약 해지의 사유가 가맹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청구를 했다면 부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가맹사업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는 불공정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